그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조금 달라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론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 주파수 대역이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 인체가 전부 다 세포고 세포 안에는 다 각자 개별 주파수들이 다 있습니다. 장계도 있죠. 근데 그 주파수가 일률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체에 있는 기관 두 개는 그 주파수 대역이 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는 뇌고 두 번째는 심장이에요. 자, 심파.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은 늘 변동적이고 뇌에서 나오는 파동도 늘 변동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쪽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슴, 심장, 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뇌와 심장의 어떤 갖고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요. 이거는 우리가 탐구할 영역이나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종교를 믿는다 이러면 뭐가 열려야 되죠? 일단은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의 주파수 대역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죠? 뇌 주파수 대역이 맞아야 됩니다. 그 종교와. 그래야 우리가 완전 깊이 있게 몰입할 수가 있죠. 자, 학문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뭐 다른 장기들은 뭐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장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창의를 할 때 또는 누군가 사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파동이 뭐다? 심파와 뇌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이 심장파, 심전도 그리고 뇌파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 가졌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우리는 한 번도 평생 관심 가져본 적이 없다. 공감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평생 그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쪽이 좀 익숙한 거예요. 잘한다는 표현보다도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퀀텀 파동 발생기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중시했다면 당연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심장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라는 것.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괴리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큰 리더들을 이렇게 해줘. 마음밭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밭이 참 좋다. 이건 무슨 말이죠? 심파가 균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밭이 참 좋다. 이 말은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 균일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파동같이 고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나무처럼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저분은 마음밭이 참 좋아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심파가 굉장히 온화하고 고요하다, 일률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파가 막 개판친다. 어떻게 되죠?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되면 심장이 조절이 됩니까? 심파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파가 안정질 수가 없고 그 사람 주위에는 조직이 안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 잘 보세요.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는 건 좋아요. 자,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을 쓰는 순간 내 조직이 다 무너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자, 제가 얘기하잖아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뭐 이야기해도 관계없어요. 불편함, 뭐 저를 싫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업에 치명적으로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십니까? 분노 또는 억울함 또는 뭐다? 섭섭함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조직이 안 만들어져요. 조직이 다 죽어요. 이게 바로 마음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너지 사업을 안 한다면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음 심파를 조절 못한다면 이건 사실은 바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뇌파는 뭐죠? 뇌파는요, 창의의 놀이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심파는 마음밭이에요. 심파는 마음밭을 일컫는 거고 뇌파는 뭐다? 창의의 놀이터예요.
뇌파가 균일하지 않으면 절대 창의력이 나오지 않아요. 공격적인 뇌파에서 불안정한 뇌파에서 뭐가 안 나온다? 창의력은 단 1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유인 겁니다. 자, 우리가 뇌파를 안정화시키고 심파를 안정화시켜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우리는 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파가 안정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뜻한 마음밭에 내 구성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뇌파가 안정이 돼야 뭐다? 창의적 놀이터가 되어서 과거에 매몰되거나 과거에 몰입하지 않고 서로가 뭐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계속 영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이나 창의의 놀이터인 이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출근은 왜 중요하냐? 자, 왜 출근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까요? 뇌는요,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겨울은 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옹졸합니다. 자, 우리의 뇌는 뭐다고요? 옹졸하고 간사해요. 맞아요, 맞아요. 겨울 되면 가진 핑계가 다 나옵니다. 이불 밖을 나오는 게 귀찮아. 맞아요. 아침에 찬물에 또 샤워하는 것도 귀찮아. 맞아요. 가면 또 최석인 대표가 구사리 하는 것도 귀찮아. 다 귀찮아. 자, 따뜻할 때와 약간 추울 때 뇌의 상태는 전혀 달라요. 뇌는 3분의 1이 위축됩니다. 위축이 되면 어떤 느낌 든다? 옹졸하고 쫌생이가 됩니다. 쫌생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갈등하고 남을 자꾸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축된 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활유 뿌려야 되잖아요. 자, 뇌의 윤활유는 믿음의 링크입니다. 자, 다시 뇌의 윤활유는 뭐라고요? 믿음의 링크, 믿음의 체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출근해서 자, 오늘 봅니다. 최금석 전문의 한번 보자고요. 네. 내가 좀 옹졸해. 근데 저분을 보니까 내가 또 풍성해져. 자, 뭐다? 윤활유가 돌아붙네? 맞아요. 내가 또 빵빵하게 커집니다. 자, 우리 고등원 이사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추운 날 저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저 귀찮은 걸 이기고 이 사무실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히 보니까 뭐다? 내 핑계가 다 사라져 버리네. 자, 이게 뭐다? 내가 윤활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출근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스스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에너지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출근에 대한 관점이 없죠. 자, 출근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는 큰 틈수기까지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자, 큰 틈수기까지는 출근 안 해도 관계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이제? 파동 발생기. 적어도 뭐다? 뇌파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내가 옹졸해졌고 뭐다? 수축됐는데 이걸 안 펴고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옹졸하잖아요.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옹졸해져요. 오만해져요. 옹졸하면 어떻게 생긴다? 나쁜 것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내가 옹졸하면 여러분 뭐 하는 기분 좋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 좋아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그 다음에 고맙다 섭섭하다? 뭐 섭섭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섭섭해져. 모든 게 다 섭섭해. 내가 옹졸하면은요 여러분들 전부 부정 덩어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갔다고 막 짜증냅니다. 맞죠? 늘 밥 차려줬거든 남편이.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려주고 갔는데 오늘은 밥을 안 차려주고 갔어. 그게 미안한 겁니까? 분노할 겁니까? 미안할 이야기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 근데 분노해. 저 인간이 밥도 안 차려주고 감히 이거예요. 이게 인간은요. 내가 옹졸해져요. 자, 그럴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 최금석 전무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모님 밥 차려주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야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다시 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에너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를 관장하고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 개인의 내가 옹졸한 걸 그대로 놔둔다? 이거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뭐다? 내 윤활유를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의 링크입니다.
서로의 나약한 마음들을 뭐다? 딱 끈을 잡고 당겨주는 믿음의 링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한다? 출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신념과 자기 성장의 장입니다. 신념과 자기 성장의 장이 바로 출근이에요. 무슨 말이다? 내 신념이 강해지고 내 성장을 하려면 뭐 해라? 출근해야 된다. 성장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는 내가 옹졸해서 성장이 안 되고 있지만 최금석 전무나 우리 고동원 이사는 계속 성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뭐다? 서릿바람을 뚫고 새벽 4시에서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싫었는데.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본사의 리더들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본사의 리더들은 다 출근합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이 출근해요. 이사분들이 다 출근합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뭘 보죠? 아주 분답하게 움직이는 걸 봐요. 우리 그 정규직 중에 신차장은 7시 되면 딱 출근해요. 그리고 대표이사 방에 있는 물을 다 붓고 저 옆에 우리 영업자 방에 가서 물 있죠? 물은 자동으로 이제 돌려놨으니까 한 게 없는데 제 방에 있는 뭐죠? 큰 덤수에 물을 채우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 테이프를 닦아줍니다. 방 청소를 해줘요. 그럼 고마울 거예요? 엄청 고마울 거예요? 엄청 고맙죠. 엄청 고맙죠.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 나약한 몸매로 그 물을 어떻게 붓냐? 물 놔둬라, 내가 할게. 해도 뭐다? 낑낑거리면서 물 떠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막 부어요. 이게 뭐다? 이게 신념의 링크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뭐다? 우리의 희망이구나. 정인의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고 다시 또 뭐다? 마음을 가다듬고. 맞아요. 우리 영업이사님들도 그거 보고 뭐랍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그거 왜 안 하죠? 내가 해도 되는데. 신차장 비키세요. 내가 할게. 대표님 방에 물은 내가 부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있다. 할 거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차문서 와서 보겠습니다. 본사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방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교통 최종 시간에 1시간 반을 출근합니다. 1시간 반을 매일 출근하고 그 너시와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5시에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이 너시와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 30분 더 일찍 오기 위해서 남들은 7시에 출근할 때 5시 반에 출근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와서 뭐 하겠어요? 청소하고 생각에 정리가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업무를 하지만 신차장은 뭐 한다? 어제 했던 일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장할까요? 일반인이 성장할까요? 신차장이 성장. 훨씬 성장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뭐가 다르잖아요. 자, 그런 걸 보고 있는 우리 영업이사님들 어때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뭐다? 아니 했던 내 생각이 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좀 게을러지고 싶고 편하고 싶었던 내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쑥 사라지고 이야, 내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시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신념의 링크입니다. 자, 출근을 통해서 이 신념의 링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잠시 지쳤던 것들, 옹졸했던 내가 다시 윤활유해서 풍성하게 그리고 강력한 파동의 에너지를 다시 보낸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출근의 목적이에요. 자, 파동을 우리는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옹졸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옹졸한 뇌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보다 출근이다. 왜? 그 속에 나를 성장시킬, 나에게 뭔가 새로운 모티브를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먼저 받아먹고 내가 다시 충전되어서 그 사람이 지칠 때 나도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에너지 복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출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션. 정의는 세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세션은 뭔데? 자기 성장의 끝판왕. 자, 자기 성장의 끝판왕. 자기의 상과 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자기의 상과 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세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난다긴다는 한의사, 우리나라의 난다긴다는 대체학자, 난다긴다고 하는 이론, 퀀텀의 박사들이 와도 저 앞에서 30분 만에 케어됩니다. 그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셨던 대단한 사람을 제 앞에 딱 앉혀놨는데 몇 분 만에 30분 이상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보다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자, 처음에는 자기 사업을 저한테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제 사업을 내놓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대단한 사업을 하시네요. 하고 저도 마음 좀 수스리고 깊이 있게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양자 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 양자를 직접 제조하는 사람들, 또는 대체하게 대가고, 나는 양자 물리학의 박사야. 이런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30분 만에 KO 돼 버립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초대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당사자가 아니고 누가 초대한 영업자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대단했다는 사람이 뭐다? 강아지처럼 고분고분하는 모습을 보고 뭔 생각을 한다? 이거 대단한 사업이구나. 내가 이 사업을 너무 가벼이 봤구나. 그리고 우와, 세상에 최고의 아이템이고 최고의 회사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다른 지역의 리더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총괄본부장 워크숍이 아니고 총괄본부장 뭐예요? 정례회의, 정책 미팅을 할 때 아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 있을 겁니다. 서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냥 다 울어요. 서울에 있는 영업이사나 이런 총괄이사분들이 다 울어버려요. 왜 운다? 그 울음의 목적이 뭘까요? 의미가. 매일매일 너무 감동스럽고 매일매일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뭐다? 고마운 마음. 이게 전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죠. 저분들이 저렇게 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미쳐 있을까?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자, 눈물이 나올 정도의 감동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쳤다 할 때는 뭐다? 적어도 모든 게 너무 감격스럽고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과 그러한 느낌들이 눈물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방의 리더분들이 그걸 보고 많이 놀란 거예요. 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다 저럴까? 뭐가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단한 걸, 위대한 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을 천연하게 반성하는 겁니다. 서울은 뜨거워요. 근데 지방은 차가워. 근데 왜 뜨겁다는 걸 보고 갔단 말이에요. 눈물이 그 모든 의미를 다 말한 겁니다. 평상시 우는 사람 아니, 백강화 본부장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원남 우리 총괄이사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리더들 중에 가장 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일도 최고 잘하지만 독해서 남의 말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려요. 이게 뭐다?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감동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체험해봐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제가 안 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방에 제가 안 가는 이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영업 리더들은요, 완전 전사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초대를 하거든요. 저한테 직접 초대합니다. 거기서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한 방에 제압당한 걸 보고 뭘 느낀다? 강력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 최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누구도 제압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자, 이게 복제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무님이나 부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우며 다 내려놓고 서울 와서 일주일 동안 옆에 호텔에 잡아줄 테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라. 서울 본사에서 정규직이 서울 본사에서 리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일주일 동안 보고 간다면 당신의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인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텔 우리가 열어줄 테니까 숙식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내가 오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 회사가 비전이 없는 회사인지, 뭘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세상의 판을 바꾸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관념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관념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판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판을 바꾸는 사람은 진리를 쫓는 사람, 본질을 쫓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쫓는 사람이 세상 판을 바꾸지.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 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대의를 추구하지 않고 대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세상판을 바꿀 수 없어요. 유비나 조조가 세상판을 바꾸는 사람이지 제갈공명이나 간우나 장비는 절대 세상판을 바꿀 수 없어요. 이유가 뭔데? 그들은 주군을 쫓는 사람, 주인을 쫓는 사람이고 유비와 간우는 뭐다? 유비와 조조는 세상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국이란 그 대륙을 전쟁으로 인구의 5%가 늘 죽어나갑니다. 이걸 천하 통일해서 뭐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는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장수가 그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본질을 쫓는 사람을 이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냐 관념이냐 한번 보세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전부 관념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그 대단한 사람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본질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양자 1인자랍니다.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이 최고랍니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두 마디를 묻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 대단하다는 상품을 한 달에 몇 개 팔았습니까? 뭐라고 한다? 못 팔았다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왜 당신을 인정해 줘야 되죠? 양자 제품을 세계 최고로 잘 만드는 사람이 한 개도 못 팔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당신은 머저리다. 멍청이다. 내 앞에서 명함 내리지 마라.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는 한 달에 500개 판다. 틈틈 제품을 한 달에 500개 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았고 가장 잘 파는 사람을 갖고 있다. 뭐가 중요하냐? 아는 게 중요하냐? 아는 게 뭐가 중요한데? 아는 것은 오히려 뭐다? 나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효과도 없이 결과도 없이 아는 것은 그는 바보 천치예요. 왜 멍청하게 공부만 하고 다냐? 세상 판을 바꾸지 못할 거면 만들지를 말아라. 양자는 미래 에너지잖아요. 양자는 적어도 2차원 뒤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제품과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판을 못 바꾼다면 우리는 시대의 역적이 됩니다. 그런데 니는 역적이다. 역적. 30년 전에 알아서 뭐하냐? 아무것도 못 바꾸고 있는데. 네가 세상을 버리고 있다. 양자 세상을. 얼빵하게 만들고 얼빵하게 못 팔면서 안 되는 시장판으로 네가 만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혼나야지. 그게 인정받아야 될 겁니까? 저는 박살내버립니다. 제가 이 대표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30년 동안 양자 공부했으면 많은데 못 바꿨잖아요. 지금 정인이 바꾸고 있다. 정인이 뭘로? 정인은 뿌리 끝까지 역발상이다. 관념이 없다. 관념이. 이게 이거라고 답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암이 치유된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본질적으로. 그런 관념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느님을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여러분 본질입니까? 관념입니까? 관념을 가지고는 1도 못 갑니다. 사후세계를 여러분 관념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들어갈 겁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그거는 그냥 근원적인 뭐다? 본질인 거예요. 본질로 쫓아야 뭐다? 우리가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성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관념으로 과학적 관점으로 이론으로 딱 맞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과학적으로 종교를 푸는 게 신천지예요. 다 사이비 종교가 뭐다? 종교를 과학으로 풉니다. 이게 아류인 거예요. 아류. 종교를 어떻게 과학으로 풉니까? 종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도 과학으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과학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기득권자가 절대 우리를 못 이깁니다.
박사나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이 못 이기는 이유가 뭐다? 과학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력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득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기득권은 관념화되어 있거든요. 기득권은 가장 강력한 이론 체계, 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세상 판을 바꾸고 싶다면 관념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다? 어떤 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상으로 절대 정리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뭐다고요? 이론으로 상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계신 최금석 전무님이, 자, 전무님 보세요. 저분이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져라. 제가 기원하는 이 마음이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겁니까? 정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저분이 지금 당뇨야. 당뇨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는 이 마음이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아류가 많은 줄 아세요? 전부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류인 거예요. 양자를 과학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근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공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빛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요, 이 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2차원 세대가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뇌파도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이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사람이 두뇌를 단 1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니까 정신병을 못 잡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을 못 잡고, 우울증을 못 잡고, ADHD 못 잡고, 전부 뭐다? 뇌에 대해서는 단 1도 지금 뭐다? 못 풀고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잡고 있어요. 자, 잡고 있는데 그걸 과학으로 꼭 밝혀야 되겠습니까? 필요 없지. 과학으로 꼭 밝혀야 되겠어요?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느님의 본질에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야, 사후세계 없어.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과학으로 설명할게. 노아의 방죽을 과학으로 내가 설명할게. 이렇게 나타난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이비로 가버려요. 양자를 쓰는 사람이 탐욕과 뭐다? 사악함을 써버리면요, 100% 종교가 됩니다. 대다수 사이비 종교가 뭘 쓰고 있다? 양자를 쓴 거예요. 통일교, 신천지 전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상으로 이걸 자꾸 재단하는 거, 극단을 가지고 재단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큰 모순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이 항폐했던 건 뭐다? 자꾸 내 상에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내가 뭘 얼마나 공부했다고, 내가 얼만큼 마음 공부를 했다고, 얼마나 내가 유연하다고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뭐다? 극단이 없는 것이 그의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극단이 없으면 뭐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줍니다. 자, 사람은 믿어주는 대상입니까? 평가하는 대상입니까? 에너지도 믿어주는 대상입니까? 평가하는 대상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뇌파, 심전, 심파, 뇌파는 뭐다? 유일하게 지멋대로 움직이는 파동이에요. 우리 인체에 수많은 파동이 있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심파와 뇌파는 뭐다? 지멋대로 움직이는 파동입니다. 이게 인간이 조물주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식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뭘 통제하지 않겠다?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게 해서 그걸 자유 의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평가합니까? 신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뇌를 어떻게 평가해요? 창조적 의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창의적 의지가 창조라고요. 인간에게 그 권능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무기로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창의력은 극단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관념에서는 창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걸 풀어헤쳤을 때, 극단이 없을 때, 어떤 개념과 상이 없을 때 그게 나옵니다. 역발상은 절대 관념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만 나온다? 창의에서만 나옵니다. 세상판을 바꾸려고 하는 창의력에서만 뭐가 나온다? 역발상이 나옵니다. 왜 제가 최 전무님을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활용하는 줄 아세요? 저분은요, 제가 옛날에 14년 전에 봤을 때는 가장 고정관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봤던 사람 중에 뭐다? 고정관념,
상이 가장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이해가죠? 그런데 단번에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단번에 그걸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역발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수많은 고정관념과 그 상을 내려놓고 바로 혁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의 브레인,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 끝까지 통렬한 자기 점검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쌓았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내립니까? 저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출근해야 되고 왜 세션을 해야 되고 왜 사례 공유를 해야 되는지. 자, 사례 공유는 또 뭐냐면 새로운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심의 끝판왕이 뭐다? 사례 공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다? 물 먹고 그냥 몸이 좋아졌어요. 맞죠? 근데 파동 발생기는 물 먹고 우울증이 천천히 줄어듭니다. 물 먹고 갱년기가 천천히 줄어들어요. 물 먹고 아니죠. 파동, 뇌파 파동을 통해서 뭐다? 이 강력한 변동 파동이 고요한 알파파로 조정이 됩니다. 심파가, 이 불규칙한 이 심파가 고요한 파동으로 조절돼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음밭이 풍성해지고 창의의 놀이터가 극단으로 커집니다.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되겠지. 마음밭이 따뜻한데 팀원들이 뭘까요, 뭘까요? 갯대처럼 모입니다. 창의의 놀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역발상은 모든 구성원이 뿌리 끝까지 역발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례 공유를 통해서 뭐다? 관념을 없애자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 새로운 기준, 옛날에 과거의 기준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은 뭔데? 극단이 없는 거, 관념이 없는 거. 그걸 통해서 강력한 자부심, 뇌를 우리가 뇌파를 안정화시키고 심파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상업적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정인의 자부심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들 내리 속에 확실하게 굽혔으면 좋겠다. 자, 잠시 쉬었다가